오늘의 맞수 한판입니다. 애플카가 드디어 시장에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회사가 가장 수혜를 얻을까요? 시장에서는 애플과 협력 관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는 LG전자를 가장 유력한 파트너로 보고 있습니다. 드디어 이제 다시 자율주행 이슈가 나오나요? 그렇다면 반도체도 그동안 쉬어갔는데 이제 다시 힘을 낼 수 있겠습니까? 맞수 한판에서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오늘도 랩문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한국투자증권 염정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저희 시청자분들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이 조합. 오늘도 기대를 걸어보겠습니다. 자, LG전자 랠리를 시작할까에 대한 두 분의 의견부터 보겠습니다. 호재가 맞지만 또 긴 여운을 남겨주신 염정 팀장님 그리고 김민수 대표께서는 랠리를 시작한다. 자, 두 분의 엇갈리는 의견을 관심 있게 들어보겠습니다. 염정 팀장님부터 얘기해 주시죠. 랠리가 시작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작됐으면 좋겠고 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사실 지금 장 초반에 강하게 움직임이 나타났는데 다시 조금은 이제 상승분을 좀 반납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 LG전자의 주가의 좀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좀 잘 가다가 사실 그 부분에서 사실 많이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사실 LG전자와 애플카와 협력 이슈는 작년 크리스마스 이브 전날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제가 똑똑히 기억하는 게 그날 제가 하필이면은 휴가를 써가지고 그날 그 이슈를 잡지를 못해서 지금 너무 아쉬웠던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최고가가 19만 원대까지 올라갔었는데요. 그때 이후로 사실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LG전자인데요. 오늘 이제 애플에 대한 그 자율주행에 대한 오늘 이슈가 테마로 좀 잡히면서 오늘 장중에 좀 많이 움직였지만 다시 이제 흐름을 좀 이어가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좀 아쉽게 느껴지는 부분이고요. 그 LG전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게 된다면 그 이제 전장 사업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이야기를 해봐야 되겠는데 사실 전장 사업 부분 현재도 역시나 적자 상태입니다. 그리고 알겠습니다. 이제 매출 비중이 약 10% 정도 지금 차지를 하고 있는데 지금 기대를 해볼 만한 부분은 앞으로 이제 전장 부분에 대한 앞으로의 지금 사업 규모라든지 투자에 대한 부분은 사실 매우 공격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의 기대는 되긴 하겠지만 지금 또 앞서서 신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전장 부품 하고 싶어요. 보내고 싶은 이제 납품을 하고 싶어도 이제 공급 쪽에서 사실 좀 줄어들고 있다는 부분이고요.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아직도 이제 차량용 반도체부터 해서 부품에 대한 수요가 조금은 지금 소비자의 수요가 줄은 게 아니고 부품 수요가 줄었다는 부분이 일시적으로 좀 해소가 안 되고 있다는 부분에서 당장 4분기에도 흑자 전환은 좀 힘들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한 내년도부터 이제 차량용 반도체라든지 자동차 수급이 좀 풀리는 시점부터 다시 한번 좀 실적에 반영이 되면서 좀 더 본격적으로 랠리가 시작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LG전자가 올랐으면 좋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은 시장이 얘기해주고 있다라는 염정 팀장님의 마음의 소리를 제가 대변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윗꼬리를 길게 달면서 탄력이 둔화됐기 때문에 역시 시장에서도 이게 완전한 호재인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사실은 해주고 싶으신 거잖아요. 이 얘기를 앞에서 계속 길게 나눠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김민수 대표께서는 랠리를 시작했다라는 의견이신데 어디까지 그 랠리를 갈 것이라고 보고 계시는지 두 분의 목표가 보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그렇다면 LG전자의 목표가를 두 분께서는 얼마로 잡아주셨을까요? 김민수 대표께서는 랠리가 시작된다고 하셨는데 목표가는 좀 더 낮아요. 아주 바람인가요? 아니면 현실적인 얘기인가요? 아니요. 뭐 목표가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 논리가 더 중요한 것이죠. 김민수 대표님, 랠리가 시작된다. 라는 것. 뻘쭘합니다. 아닙니다. 그냥 25만 원으로 부를 걸. 그런데 지금 지금 여기서 챙겨야 될 이슈가 LG전자가 아니라 제가 보기엔 LG그룹 같습니다. LG그룹이 워낙 애플카와 그러니까 애플과 끈끈한 관계가 있다 보니까 모든 연결이 되겠죠. 저희가 아까 팀장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은 LG전자, 기아도 마찬가지겠지만 한 번씩 애플카 이슈 나올 때마다 홍역을 앓았던 안 좋은 기억들이 있다 보니까 오늘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이슈 나오고 항상 또 뭐 아직 확인도 안 된 건데 그러다 보니까 장중 강세만 보이고 밀리는 상황들인데 근데 따로 떼서 LG전자만 보겠습니다. LG전자는 항상 실적 동향을 보게 되면 상고하저입니다. 그러면 항상 이맘때쯤에 어느 정도 바닥 잡고 주가가 내년 1분기나 2분기까지 쭉 하고 올라가는 현상들이 많고요. 그리고 거기서 1분기나 또 상반기 실적 나오면서 확인은 좋게 나오는데 실적은 잘 나오는데
주가는 또 쭉 밀려버리는 현상들이 나오죠.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LG전자만 봤을 때는 뭐 여러 가지 뭐 가전이나 모든 걸 다 따졌을 때도 지금 여기서는 매수 쪽으로 바라보는 게 더 맞다라고 봐야 될 상황들이고요. 근데 왜 제가 LG그룹을 강조를 드렸냐면은 제가 일단 관심 갖는 쪽은 애플카 같은 경우도 이번에 나온 얘기를 보게 되면 운전대가 없답니다. 네, 맞아요. 운전대가 없어서 네. 안 승객들이 서로 마주보고 있대요. 리모진 차량처럼. 예, 그러니까 이게 전기차가 아니고요, 자율주행차입니다. 그렇죠. 모빌리티로 봐야 되는 거죠. 아니면 우주선처럼 이렇게 운전. 그러니까 아예 운전대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2025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그만큼 이번에 발표, 뭐 공식적인 발표라고 보긴 힘들겠지만 그래도 이런 쪽에 가이드라인이 나왔다는 얘기는 가장 크게 경종을 울리는 쪽은 테슬라 같습니다. 예, 테슬라가 지금까지 긴장하는 거죠. 그렇죠. 테슬라가. 테슬라가 원래 꿈꾸던 모델이었거든요. 그렇죠. 예, 이제 전기차가 아니라 완전 자율주행차. 그렇죠. 네. 레벨 5까지 가서 나올 수 있는 변화를 끌기 위해서 지금 전기차 팔고 그다음에 서비스 하나씩 늘려고 했는데 애플카가 갑자기 툭 우리는 아예 시작부터 그냥 완전히 다른 판을 또 여는 거죠. 그렇게 아, 나오다 보니까 새로 시작하려면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처럼. 저희처럼요? 네, 완전히 다른 판을 만들고 있잖아요. 처음처럼. 우리도. 네. 그래서 이런 상황으로 봤었을 때는 일단 애플카 자체는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더 완벽한 IT 기기입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이 IT 기기가 역할을 하는 좀 커다란 IT 기기 복합체가 어떤 식으로 가져가느냐에 대한 변화를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오늘 자율주행차의 가장 큰 핵심은 카메라라고 생각됩니다. 카메라 예, 모듈. 예, 특히 예. 이제는 저희가 보통 쓰고 있는 아직까지 레벨 3에서 더 진화되지 못하는 대표적인 게 라이다가 역할을 하는 부분보다 그를 또 더 카메라가 이를 실제적으로 접해서 AI가 모든 걸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총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술까지 이게 거의 애플이 완성이 돼가고 있다는 쪽으로 보게 되면 여기가 더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카메라 애플 쪽 연결되면 LG 이노텍이죠. 그렇죠. 예, 너무 많이 예.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실 것 같았어요. 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야. 조금 좀 기다려야 될 것 같고요. 예. 어느 정도 앞으로의 보여줄 흐름들이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가 맞겠지만 좀 기다리되 또 관련돼서 보게 되면 원래 칩셋 미디어라는 종목을 언급을 좀 드렸었던 거예요. 네. 앞서 텔레칩스 얘기가 나왔는데 칩셋 미디어가 이 미디어의 대주주가 텔레칩스입니다. 근데 오히려 앞으로 그러니까 이 칩셋 미디어 같은 경우는 메타버스랑도 연결되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와 연결되고 또 자율주행과 연결될 카메라 쪽까지 생각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 회사가 가장 성장에 대해서는 큰데 또 많이 올랐습니다. 네, 그리고 또 차량용 반도체 쪽에 또 강자 해성 DS 또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정확하게 해서 이 이슈로 인해서 한 사볼 만한 종목들이 고점에 있다 보니까 참 대가기가 약간 좀 어려운데 그래도 또 변화가 나온다 그러면 커넥터도 많이 쓰이겠죠. 한국 단자 같은 경우도 변화가 나올 수 있는데 이쪽은 지금 정확하게 애플 쪽이 아닐 수가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반응은 좀 약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자율주행 이슈가 다시 시장에 부각이 되면 시장의 핵심은 또다시 반도체로 이동을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있었는데 그런 해답을 지금 주신 것 같습니다. 이제 슬슬 다시 관심을 가질 때지만 가격적으로는 부담이 좀 있는 자리다. 그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페이스북이었나요? 메타에서 그 AR 기기를 만든다고 해서 거기에 카메라 모듈을 부품한다는 소식. 페이스북 맞나요? 애플이었나요? 뭐 그런 소식으로 LG 이노텍이 최근 저점에서 20만 원대에서 지금 거의 30만 원까지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저희 김민수 대표께서 또 저점에서 잘 얘기도 해주셨고. 네. 그렇습니다. 자, LG 이노텍을 비롯한 그 이번에 자율주행 관련해서는 이 카메라 모듈 부분이 시장에서 또 각광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따라서 이제 랠리의 시작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앞서 저희 염정 팀장께서는 전장 사업 부분이 아직 부진하다, 실적이 제대로 나오고 있지 않다라면서 경계를 해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네. 예. 일단은 전장 사업 부분에 대한 지금의 공격적인 투자는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이제 모바일 사업부에 대한 이제 매각을 통해 정리를 통해서 이제 네. 전장 사업부 쪽으로 인력이 많이 이동된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이제 전장 사업 부분을 좀 더 키우겠다라는 부분을 LG전자가 사실 그 부분 좀 피력을 한 부분이 있고요. LG전자의 뭐 인포메이션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마그나의 파워트레인 부분 그리고 차량용 뭐 조명 등 3개 정도로 전장 사업을 좀 나눌 수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뭐 합작사와의 움직임도 그렇고 그 일단은 전장 사업 부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매출액에서 보여줘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이제 실적이 보여줘야 되는데 일단은 4분기 앞서 말씀드린 대로 4분기까지는 일단은 적자 상태가 계속 유지될 수 있을 거다라는 부분이 있고 실제적으로 좀 실적에 반영되는 시점인 뭐 내년 정도부터 본격적으로 LG전자 전장 사업 부분이 빛을 좀 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기적인 어떻게 보면은 애플 자율주행에 대한 이슈가 사실 2025년에 가능할 것이냐가 가장 중요한 부분일 것 같은데요. 사실 기존의 애플의 계획보다 훨씬 앞당겨서 2025년에 목표로 한다라고 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테슬라의 위협이 될 수 있겠고요. 애플 입장에서 그만큼 마음이 좀 초조한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확신,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확정적인 이야기가 나오기 전까지는 사실 자율주행은 좀 테마로서 저는 움직일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LG전자, LG이노텍 다 좋게는 보고 있지만 이제 랠리가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시장의 분위기는 좀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좀 정리를 하고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의 애플가 이슈로 지금 관련 주식을 투자하는 것은 지금은 이제 단기 테마가 될 수 있다라고 경계를 해주셨고 김민수 대표께서는 내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관련 주식이 오를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마련이 됐다라고 정리를 해도 괜찮겠습니까? 네, 다들 이슈가 나온 때나 아니면 주가가 좀 어느 정도 반영해서 비싼 때는 웬만해서는 손이 잘 안 나가죠.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살짝 기다리시다가 또 이제 갭상승하고 또 이슈 받을 때 나오는 이제 차익 매물 좀 지켜보셨다가 네. 눌림목 때는 충분히 대응해 볼 수 있다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특히 저희 우리 투자자분들의 투자 심리라는 게 애플가 이슈는 워낙 나왔다 들어갔다 기대를 높였다 실망시킨 사례들이 있어서 많은 분들이 또 이런 주식 안 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좀 계실 것 같습니다. 두 분의 의견 참고하시면서 현명한 전략 세우시길 바랍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이것도 아주 시장에 뜨거운 감자입니다. 메타버스가 오늘 좀 쉬어갑니다. 그런데 이게 적절한 휴식기를 가지고 가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그야말로 소강 상태에 진입을 한 것인지 저도 정말 궁금합니다. 저희도 이 메타버스 이슈를 워낙 자주 다뤘던 만큼 두 분의 의견을 듣고 다시 한번 지금 이 변곡점에서 투자 의견을 고민해보고 가겠습니다. 염정 팀장께서는 쉬어가는 것이다. 김민수 대표께서는 단기 급등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염정 팀장님, 네. 쉬었다 다시 갈 수 있겠습니까? 좀 오래 쉴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그렇습니까? 드는데 이제 사실 뭐 똑같은 말이죠. 쉬어가느냐 단기 급등 부담이냐 똑같은 말입니다. 근데 이제 오래 쉬는 것과 잠깐 쉬는 것 네, 그리고 이제 뜀박질하기 위해서 쉬는 거는 또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앞으로의 이게 대세 섹터가 되느냐 아니면 일시적으로 좀 단기적인 테마가 되느냐에 대한 부분인데 저는 일단은 뭐 메타버스 그리고 뭐 NFT 관련해서는 이제 앞으로 그 하나의 큰 축이 될 것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좀 쉬어가는 좀 헷갈립니다. 지금 좀 헷갈리는 장인데 오늘 저는 이제 금요일이다 보니까 일주일 동안 너무 강하게 움직였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는 좀 쉬어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다음 주의 흐름을 봤을 때 이제 만약에 좀 꺾이는 분위기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서는 좀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익 실현하고 가자. 하실 수 있으면 하셔야죠. 네. 이익 실현은 줄 때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쉬어갈 때 그동안 못 쫓아가셨던 분들이 이제 진입할 기회를 주는 거다라고 생각하신다면 못 쫓아가신 분들은 아직 아니죠. 못 쫓아가신 분들은 조금 더 기다리시는 게 조금 더 기다리시는 게 맞죠. 네. 알겠습니다. 자, 김민수 대표님 뭔가를 얘기하고 싶어 하시는 아닙니다.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아닙니다. 네. 주가가 움직이는데 제가 뭘 어떻게 숟가락을 놓겠습니까? 근데 메타버스 관련된 쪽 볼 때 두 가지를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첫째는 미국 시장에서 나오는 대표 주자들이죠. 엔비디아와 로블록스 네. 이 두 가지 종목의 흐름 보시면서 거기서 이제 변화가 미국 시장도 저희가 보기에는 저희만 한국 시장만 이렇게 뜨거운 것 같은데 미국 시장도 뜨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변화가 차익 매물이 본격화됐을 때는 같이 영향을 받겠죠. 또 하나 두 번째는 지금 최근에 이어지고 있는 ETF 자금들을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쪽에서 요즘 보면 뭐 100억대 이상씩 꾸준히 들어온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ETF 자금 들어왔는데 여기서 이 관련된 뭐 게임 엔터 그리고 또 메타버스 관련된 쪽 안 살 수가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 매수가 들어오면서 주가가 강했던 변화도 있는데 여기서 자금이 정체되거나 아니면 더 안 들어오고 또 변화가 약간 좀 다르게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고점에서는 추가 매수 여력이 없기 때문에 흔들릴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생각하시고 마지막으로는 지수가 움직이게 되면 조정 나올 것 같습니다. 특히 대형주가 본격적으로 좀 힘내기 시작하게 되면 약간 한쪽에 셌던 섹터는 소외됐던 게 움직이기 시작하게 되면 나머지는 또 쉬겠죠. 이런 여러 가지 흐름을 비교해 보시면서 지금은 가장 시장에서 저거 언제 사야 돼라고 다들 보고만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때는 약간 반대로 차익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으로 바라보시되 근데 이거를 저희가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워낙 세기 때문에 그리고 또 트렌드상도 강하기 때문에 나오는 듯 싶어도 또 살짝 조정을 받고 또 바뀔 수도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거는 네. 일단 반은 팔자. 반 팔고 나머지 분위기 보고 대응하자. 하지만 이 트렌드가 꺾였다고 생각은 안 듭니다. 그래서 몇 가지 흐름들 체크하시면서 관련된 종목들 혹시 내 포트에 비중이 많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거 주변 변수들 체크하셔야 되겠죠. 네. 단순한 테마성 움직임이 아니기 때문에 조정이 있더라도 이게 끝난 테마로 볼 수는 없다. 우리 산업을 바꿀 그런 새로운 어떤 이슈임에는 틀림이 없겠죠.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변화가 나왔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하지만 이제 많이 얘기 나오는 게 저희가 이격 같은 경우도 특히 네네. 많이 벌어져서 저기서 솔직히 이 가격대에서 이렇게 단기적으로 오르는 가격대에서 추가 매수한다. 조금 어렵죠. 네. 그런 쪽에서 물론 트렌드는 앞으로 이쪽이 내년은 더 활발하고 또 자금이나 움직임도 다 이쪽에 관심이 높을 거라고 보고 있지만은 네. 그걸 좀 반영한 측면도 있기 때문에 미리 반영을 했다. 네, 그래서 이왕이면 주식은 싸게 사야 되겠죠. 예. 네, 그러다 보니까 고점 말고 또 동향들 지켜보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고 보여집니다. 네. 자, 이 메타버스가 이제 끝이라고 생각하고 매도에 동참을 하는 분들에게는 절반 정도의 이익 실현을 하자. 그리고 염정팀장께서는 조정의 기간이 길 수 있다. 따라서 정리를 좀 하고 기다리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사실 이제 네. 반 정도 다 이익 실현. 팔기에는 아깝군요. 아깝죠. 예. 또 어떻게? 그만큼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네, 사실 그런 뭐 거죠. 메타버스에다 사실 NFT가 붙어지면서 사실 더 힘을 더 낸 거죠. 내고 있는 모습인데요. 제 NFT 관련해서 한마디만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NFT 관련해서 제가 좀 속상한 기사를 좀 봤습니다. 제가 손흥민 선수 팬인데요. 찐팬인데 손흥민 선수의 그 NFT 관련된 독점 계약을 중국 회사가 독점 계약을 했다라는 사실에 제가 다시 한번 느낀 게 NFT 시장에서의 어떻게 보면 앞으로의 주도권은 제가 이제 플랫폼이다라고 말씀드렸고 거기 어떤 아티스트 또는 어떤 IP를 보유하고 있느냐 만약 손흥민 선수의 NFT를 사고 싶으면 거기를 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은 우리가 좀 빨리 대처를 해야 되지 않나. 슬프죠. K 콘텐츠를 뺏긴 거니까. 그게 단독 계약입니까 아니면 사람에 대한 재산권입니까 아니면 독점 계약이라고 제가 알고 경기에 있습니다. 대한 게 아니고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사람에 대한 계약이라고. 네. 그러면은 큰 건데요. 네. 네, 알겠습니다. NFT 시장에 계신 분들 지금 빨리빨리 김민수 염정 컨텐츠 잡으시기 바랍니다. NFT 붙여서 수익 내셔야죠. 자, 그렇다면 메타버스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서 네. 워낙에 시장이 뜨거운 테마고 또 산업을 바꿀 만한 새로운 신성장 동력 산업 또한 맞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조정을 이용해서 들어가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두 분께서는 어떤 종목에 관심을 갖는 것이 좋을지 조언을 해주시는 것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메타버스에 그렇다면 앞으로 시장의 대세주, 대장주가 될 만한 종목은 무엇이 있을지 혹시 의견이 있을까요, 김민수 대표님? 네, 종목 얘기시죠? 네, 종목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여전히 카메라입니다. 네, 카메라요? 카메라가 네. 전장도 마찬가지고 메타버스에서도 아주 큰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을 잘 챙겨보자고 생각하는데 또 하나 중요한 건 종목은 나무가입니다. 네, 나무가 이제 낙엽이 떨어지고 있어서 나무가 그래서 제가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네, 나무가 좋은 나무예요. 네, 그래서 이쪽에 지금 다 애플 쪽만 보고 있는데 삼성은 놀고 있을까요? 네, 삼성도 내년에 애플의 격도를 대항하기 위해서 아마 이제 글라스 같은 쪽으로 나올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삼성 벤더 쪽에 강한 변화를 갖고 있는 나무가도 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특히 지금
어떤 소프트웨어 쪽으로 가기 위해서 하드웨어도 필요하다라고 하게 되면 그를 구축하는 여러 가지 흐름도 먼저 완성이 돼야 그 다음으로 넘어갈 수가 또 원활하게 넘어가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또 매개체가 될 수 있는 변화 쪽에서도 챙겨보자. 근데 솔직히 하드웨어는 삼성이 안 떨어지죠. 그래서 아마 개인적으로는 삼성 쪽에 내년에 나올 부분들도 하나의 변화가 될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고 있는데 그러면 또 하나 이제 애플도 같이 나오면서 이제 생태계를 확 키우는 구조로 나오다 보니까 내년 초반엔 먼저 그 오큘러스 3가 나올 겁니다. 메타 거죠. 예, 근데 제가 써본 결과 좋은데 아직까지는 저 위쪽에 상단에 들어가는 이제 검은 이게 아직까지 조금 마음에 안 들어서 네. 아마 이때 애플이나 삼성 거는 더 이걸 다 확장시키는 걸로 나오겠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예 고글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러면 고글이면은 안경을 쓸 때 카메라가 다 달려서 내가 보는 거 바로가 인식이 돼서 이게 가상화면으로 들어가는 이런 쪽으로 나오는 게 더 맞지 않나라는 생각은 들고 있는데 제 생각입니다. 그냥 근데 예. 아무것도 모르는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계속 카메라 관련된 쪽의 흐름들은 잘 보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염전 팀장님 혹시 네. 그 지금 메타버스 관련해서 투자하는 데에 적기가 아니라고 생각하신다면 꼭 관련 주식을 주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네, 지금 뭐 메타버스 관련주들은 전반적으로 다 이제 좋은 흐름 보이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는 이제 대부분 다 이제 흑자 전환을 성공한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지금 잘 가고 있는 종목들, 뭐 자이언트 스텝, 뭐 위즈, 그리고 뭐 MP 같은 종목들은 앞으로 뭐 덱스터, 뭐 안 좋은 종목 사실 없습니다. 얼마나 누가 더 많이 떨어져 주느냐가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떻게 보면은 이 전반적인 종목을 다 내가 만들어서 나만의 메타버스 ETF를 구축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아 예. 네. 그리고 저는 또 아까 제가 이제 또 IP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조정을 좀 받는다라고 한다면 저는 엔터주도 역시 좀 강세를 더 계속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전반적으로 조정을 좀 보인다라고 한다면 메타버스 관련주들은 좀 많이 낙폭이 나와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엔터주들은 지금 사실은 엔터주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 가장 안정적인 이제 메타버스 관련주로 저는 인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좀 안정적인 종목 내에서 움직이고 싶다라고 하신다면은 엔터주 쪽 다시 한번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엔터 관련 주식. 그리고 사실 엔터주 같은 경우는 이제 본격적으로 오프라인 네. 콘서트를 하잖아요. 그러면 또 이 부분에 대한 수혜를 각광을 다시 받지 않을까요? 네, 뭐 오프라인에서 끝나는 게 아니죠. 오프라인 공연에서 끝나는 게 아니다라고 계속 말씀드렸고 오프라인 공연을 통해서 나오는 그 부대적인 수익까지 했을 그러니까요. 때는 당연히 이제 내년도 실적은 지금보다 더 폭발적으로 좀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죠. 조정을 좀 받기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오, 그런 얘기를 해주셨군요. 자, 염정 팀장께서는 엔터 주식 조정을 받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관련해서 어떤 주식을 가장 관심 있게 보고 계세요? 엔터 회사 중에서는? 엔터주는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몇 개 안 되니까 네, 그 중에서 뭐 하이브, 하이브. 네, 하이브, 좋습니다. JYP, SM 다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왜요? 아니 왜요, 때문에? JYP가 먼저 나와야죠. 네. 왜요? JYP가 제일 좋다고 보세요? 투둥이 입장에서 얘기 드렸습니다. 아, 네, 죄송합니다. 저희는 암이라서요. 네. 저희는 암이라서. 자, 알겠습니다. 김민수 대표님 앞서 나무가 이 상장 주식인데 제가 센스 있게 받아치지 못해서. 네, 괜찮습니다. 네, 앞으로도 계속 이럴 것 같은데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 오늘도 두 분과 함께 아주 유익한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맞수 한판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 한국투자증권 염정 팀장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